안녕하십니까, 김동희 대표입니다. 자, HLB하고 시황하고 KB금융하고 전진건설로 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어제 하락 마감이죠.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지수 급락을 틈탄 개미털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12월 초에 6개월치 데이터가 항서제약에서 취합이 되면은 제가 보기엔 중순 이후에는 제어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고, 회사에서도 이제 6개월치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공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HLB가 5만 8천 원대 주가를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수 하락을 틈탄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수를 잠깐 볼게요. 이게 보면은 나스닥 차트예요. 목요일 날 어, 보시면은 장 초반에 2% 넘는 급등 출발을 했어요. 23,000포인트대로 출발했다가 오히려 새벽에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2%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2,000포인트로. 목요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기대감으로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급등 출발했는데,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뭐 금리를 12월 달에 동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채권이, 매출 채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그 엔비디아가 보통 고객사들이 MS,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메타, 이런 이제 글로벌 빅테크잖아요. 글로벌 빅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못 받을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주가를 찌러 누르기 위해서 그런 악성,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악성 루머들을 자꾸 이제 퍼뜨려가지고 하방 세력들이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들이 급락을 어제 했죠.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또 국내 지수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탄을 맞았죠. 이렇게 큰 폭의 하락들, 9%, 뭐 10%, 8%막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7%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여기 SK 하이닉스는 뭐 9%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보통, 주가가 보통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안 끌게요. 한 방에 안 죽습니다. 보통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고 또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이 더 좋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쉽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마치고 뭐 대상승으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횡보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바이오 종목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HLB도 이렇게 3% 하락을 했고, 뭐 알테오젠도 4% 가까이 하락했고,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다 하락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좀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 증시가 지난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지수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HLB를 한번 볼게요. 자, HLB를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만 주, 기관들이 2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니까 공매들이 슬슬 저점에서 또 재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들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 이제 에스모에서 10월 달이죠. 10월 20일 날 김동거 엘레바 대표가 한 얘기가 있죠. 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자 최근 항서제약이 카메라주마브 CMC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10월 22일 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6월 달부터 보세요. 자, 자, 6월 초부터 플랜 B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하기 시작했죠. 근데 김동건 대표가 10월 20일 날 인터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7월, 8월, 9월, 그다음에 10월 초까지, 그죠?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정도는 이렇게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취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개월, 5개월치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순조롭게 취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이면은 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6개월치 데이터를 이제 쌓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신청하려면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6개월치 데이터도 이제 순조롭게 취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왜 빠지냐? 왜 빠지냐? 최근에 두 가지죠. 뭐 공매도 잔고 이렇게 11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가 74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보면은 공매들이 공매를 주구장창 때렸다. 최근에 계속해서 공매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최근에는 좀 개미털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4만 원 이하에서 4만 원 이하에서 한 두 달 정도 어, 행보를 했다가 주가가 5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제가 이제 4만 1천 원 이하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5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조정이 나온 거는 지수 하락에 의한 그러한 이제 매물,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의 어떤 증가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미털기다. 여기서 여러분들 5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이렇게 여기서 8월 달에 이렇게 하락한 것도 뭐였어요? HLB하고 HL생명과학하고 합병이 취소되면서 뭐 풋옵션 행사가 이어지면서 자금난이 뭐 난이 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약성 뭐 찌라시들이 만발을 하면서 주가가 5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개미털기였잖아요.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개미털기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상향하다가 슈팅이 나오겠죠. 왜? 12월 달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12월 끝까지 6개월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데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하고 그리고 국매들도 이제 한매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회사의 에, 김동건 엘레바 대표의 발언 이런 발언들을 믿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발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LMR 파트너스도 뭐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2천억대 투자를 한 것이다. 리보응용 간암 치료제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를 믿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12월 달또 강하게 또 강한 상승이 날 가능성이 크다.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왼쪽 상단 연락처로 문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KB금융 한번 볼게요. KB금융 보시면 어제 매매 동향이 기관들이 2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갔고 외국인들이 17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매물이 많이 줄었다. 이제 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14만 원 찍고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크죠.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말 이제 배당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하게 또 급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도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이 어제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28개 평화계약 마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합의안에 수용을 촉구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테마주죠. 테마주인데 주가가 이제 어제 상당히 1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상승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이 5만 원대가 5만 원 전후로 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죠. 형성이 됐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해 버리면은 강한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기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기대감이 또 살아나면서 또 거래 매수가 강력하게 또 유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이 여기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수익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어차피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 가능하니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